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신념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이 얍삽하게 굴다가 여차하면 남에게 덮어 씌워놓고 빠져나가는 소인배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딴 데 깝죽거리다가 지지자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은 문재인은 뒤늦게서야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등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입만 열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 왜 자꾸 끼어들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 19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과 2021년 4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한 것과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냐 하고 물었고, 강 장관은 예라고 대답하며 일본 정부의 주권적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 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주시하면서 일본 측에 끊임없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글자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며 너무 충격적이었다. 촉각을 다투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는 IAEA 국제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인 김홍석 원자력 안전기술원 연구원의 참여가 결정되자 이를 홍보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본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시절 본인의 정책과 다른 말을 하시다니 정의용,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협의하지도 않고 개인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밝혔단 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비록 퇴임은 하셨지만 대외 정책에 대한 일관성은 지키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외교의 ABC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은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한 흔적이 묻어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들은 IAEA 결론을 따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IAEA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침이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똑같은 걸 가지고 반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처음 듣는 소리같이 펄쩍 뛰며 반대를 하다니 지금 제정신이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앙큼하고 유치한 짓은 하려도 못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입장이 난처해진다거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순간에 안면몰수하고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재주가 여간 기발하고 뻔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이재명 같은 처지에 몰리게 된다면 자기가 측근이겠거니 하고 있던 사람들 수십 명이 걸레와 쓰레기가 되는 것은 삽시간일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의 처신을 보며 4년 전인 2019년에 있었던 소위 문재인 기록관 건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대통령 기록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청와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3차례나 보고를 받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한 예산의 일부까지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하던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계획이 보도됐습니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개인 우상화하려는 것 아니냐? 누가 만들라고 지시했느냐 하고 여론화되기 시작하자 문 대통령 본인은 입장이 난처해지자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말까지 함으로써 대통령은 쏙 빠지고 대신 온팍 뒤집어 쓰고 누군가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사건도 느닷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들고 나온 것과 유사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까지 지냈다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큰일을 하는 사람은 얄팍한 재주보다는 뚜렷한 신념과 철학,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믿음직스럽고 안심이 됩니다. 신념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이 얄쌉하게 굴다가 여차하면 남에게 덮어씌우고 자기만 빠져나가는 소인배와는 큰일을 할 수도 없으려니와 좋은 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아닙니까? 보십시오. 잔머리 굴리고 잔재주 부리며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는 기술자들이 막중한 국사를 책임지겠다고 설치거나 정치 일선에서 물을 더럽히고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니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이 제 자리를 잡게 될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